이번에는 가습기를 한 개 더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습기의 매핑 소스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고 그 다음에 라이팅 세팅을 다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이 부분, 이 가습기를 하나 더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레프트 뷰를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가습기 컨트롤 누르고 다 선택을 해서 Alt W, 탑에서 보면 이제 잘 보입니다. Shift 누르고 얘를 복제 움직여서 한 개를 더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회전을 해서 네, 원하는 방향대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재질 편집기에서 디퓨즈 맵을 바꿔서 다른 색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열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캡이고 이 부분이 바디 부분입니다. 이너는 똑같기 때문에 이너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옮겨보면 별도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크게 보이게 해두겠습니다. 자, 나머지 소스들은 바꿀 필요가 없고요. 디퓨즈 요 색상들만, 디퓨즈 이미지의 이 색상들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두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캡 부분과 그 다음에 바틀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캡 부분부터 보면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면 핏하게 나타납니다. 레이어에 보면 색상 부분이 있습니다. 디퓨즈 색상이 있는데요. 디퓨즈 색상이 지금 저는 옐로우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퓨저 레이어가 선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바꿔보겠습니다. 포그라운드를 저는 푸른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른 계열로 바꿔보겠습니다. 0, 192, 255인데요. 0, 190, 255 이렇게 저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것을 칠하겠습니다.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100% 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디퓨즈를 선택하고요. 디퓨즈 레이어에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바틀인데 앞에다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블루 바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저는 BLUE라고 했고요. 블루 바틀 저장을 PSD로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 부분, 이것은 저는 다른 이름으로 블루 캡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BLUE 블루 캡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디퓨즈 레이어를 선택하고 또다시 이제 다른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핑크 보라 계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190에 5, 그 다음에
250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보라색이 됐죠? 보라색입니다. 오케이. 이 컬러를 에디트 필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디퓨저 레이어를 선택하고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를 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세이브 에즈 블루 바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르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바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바이올렛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네, 저장. 네, 캡도 마찬가지로 자, 세이브 에즈 블루가 아니라 바이올렛 캡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맥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맥스에 오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핑을 바꿔줄 개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바로 이 오브젝트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오브젝트입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더 잘 보이니까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자, 이 캡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틀에는 바로 이것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뷰포트에서도 맵을 보겠다. 클릭해줬고요. 이것도 클릭해주고. 자,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불러옵니다. 자, 여기 가면 PSD로 저장을 했고 블루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캡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틀 부분도 블루 바틀로 클릭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블루 바틀이 있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블루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또다시 이만큼 선택해서 또다시 Shift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면 또 카피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는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자, 이것은 바이올렛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바이올렛 캡이 있습니다. 바이올렛 캡으로 바꿔줬고요. 오케이. 이것은 더블 클릭해서 바이올렛 바틀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앞쪽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바꿔주겠습니다. 선택하고 적용, 뷰포트에서 보겠다 클릭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바틀 이 부분 선택하고 적용, 뷰포트에서 보겠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색깔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닫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 카메라 뷰에서 그러면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가습기가 만들어졌고요. 실제 나오는 모양은 가습기 모양이 아니지만 이렇게 재밌게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명을 좀 변경을 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전체가 다 보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보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여기에 가서 자, 백그라운드 유즈맵 체크해서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이제 배경도 같이 렌더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조금 제가 변화를 줘보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수록 조금씩 어두워지는 조명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명은 바로 이 킬라이트입니다. 킬라이트입니다.
자, 이 킬라이트가 조명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점점 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조명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오면 Intensity Color Attenuation에 들어가면 아랫부분에 파 어테뉴에이션이 있습니다. 조명을 점점점 감쇄시키겠다는 뜻인데요. Use와 Show를 체크하고 보면 이렇게 약간 짙은 색상의 원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밝은 색상의 원이 보입니다. 그러면 스타트 값을 좀 올려주면 이렇게 위치가 이동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엔드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고요. 네, 파 값도 적절하게 조절이 됐습니다. 자, 이 조명의 밝기는 1.3인데요. 조금만 더 높여 보겠습니다. 1.4 정도로 높여서 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면요. 자, 여기서 렌더링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배경이 있어서 어색한데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배경을 해제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화장품 용기가 좀 어두워졌죠. 끝에 있는 화장품 용기가 좀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빛이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 빛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왼쪽이 점점 빛의 영향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즈 맵을 체크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왼쪽이 점점 약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지금 이 컵 뒤로만 이렇게 파티클이 지나가니까 모양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마스크 맵을 만들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변화를 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용기들은 약간 블러를 줘서 좀 카메라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카메라와 더 가까이 있는 느낌, 카메라와 가까이에 있는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디스플레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면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명 세팅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잘 보면 지금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이 좀 반사되는 느낌도 조명에서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빛이 강하고 뒤쪽으로 올수록 빛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명을 한 개 더 부여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조금 더 밝게 보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 한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탑뷰를 최대화하고요. 탑뷰 최대화하고, 자, 라이트, 스탠다드, 타겟 스포트, 또는 타겟 스포트를 해도 좋고요. 타겟 다이렉트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타겟 다이렉트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약간 카메라 쪽에서 봤을 때 빛을 좀 받을 수 있게 오브젝트들이 살짝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명은 이 오브젝트들을 다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디렉셔널 파라미터에 가서 자, 이것을 핫스포트 값을 더 높여서 모든 물체들이 다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넓혀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저는 주지 않겠습니다.
그림자는 주지 않겠습니다. 그림자는 메인 조명 하나로 충분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것은 바닥에는 조명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크루드, 자,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은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를 익스크루드 빼겠습니다. 이렇게 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티클은 어쨌든 라이팅이 없는 상태에서 렌더를 걸기 때문에 파티클도 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스프레이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 빛의 세기를 1.4 굉장히 강합니다. 우선 0.8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명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 조명을 위로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메라 뷰를 한번 렌더를 걸어보고 다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 지금 이 부분들이 더 밝아졌습니다. 이 부분들이 밝아졌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밝아졌습니다. 네, 좀 더 밝게 하려면 네, 요 방향을 카메라 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면 더 밝아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카메라에서 봤을 때 밝은 부분이 더 보이게 됩니다.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우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0.8을 입력했는데 이것을 1.5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밝습니다. 아주 밝게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매우 밝게 나왔습니다. 자, 매우 밝게 나왔는데, 자, 이것을 그대로 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파를 적용해서 전체가 다 밝지 않게 앞부분만 좀 밝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놓고요. 1.5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1 정도만 하고, 자, 여기서 제가 변화를 주겠는데요. 자, 탑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여기서 자, 파 어테뉴에이션 유즈 쇼를 체크하고요. 자, 이것을 자, 여기부터 요 앞부분만 밝고 뒤로 갈수록 어둡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간격 여기서부터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럼 앞에 있는 컵들은 용기들은 밝고 뒤로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럼 요걸 조금만 더 뒤로 보내서 어두워지는 영역을 조금 더 뒤로 보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이 뒤로는 조명을 받지 않습니다. 이 뒤로는 조명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굉장히 밝았는데, 자,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고요. 앞부분만 밝습니다. 앞에만 지금 밝게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이것도 영역을 조금만 더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 값을 좀 더 앞쪽으로 움직여 주고요. 그 다음에 엔드 값을 더 좁혀서 뒤에는 거의 조명을 못 받게 해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 렌더 걸어 보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보다 더 조명을 뒤에는 못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값을 더 앞쪽으로 옮겨주고요. 자, 엔드 값도 더 옮겨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요 간격만큼만
지금 요 짙은 색 선, 약간 밝은색 선, 여기서 조명이 점점 어두워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뷰를 다시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장면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면이 만들어졌고 또 파티클도 이렇게 연출이 됐는데요. 이 조명은 세팅을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런 분위기로 조명을 세팅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살펴보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이는 이미지들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이 라이트 방향을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또다시 렌더링을 걸어서 자연스러운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최종 세팅을 좀 해주고요. 그림자가 자연스러운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림자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 이 배경하고 이 색상들이 잘 매칭이 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또 우리가 영상 편집에서 또 변화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도 멀리 있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심도가 얕아져서 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자 소스를 뽑는 방법, 그 다음에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일 때 모든 파티클들이 다 컵 뒤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컵 앞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